네, 코리아 빅샷 박근호 이사님과 함께 또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자 어제 장 굉장히 의미 있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었던 장이었어요. 보죠. 3,100선 3년 9개월 만에 돌파했다. 이 얘기부터 좀 풀어보죠. 3,000선이 정말 뭐 엊그저께였었는데 3,100선을 돌파해서 4,000선까지는 뭐 시장에서는 시간이 문제지 뭐 못 갈 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대부분 분석 자료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팬데믹 때 3,400선 그게 우리 역사적 고점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올해 그것까지는 힘들고 한 3,200 정도 갈 거야라는 식의 얘기가 나오다가 어제 기점으로 다 분위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일단 확전 위기가 일단락 되긴 했습니다만은 이제 좀 약간 그 이란이 다시 미사일을 쐈다라고 해서 이스라엘이 다시 이제 보복을 하고 밤사이 그런 일이 좀 있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에 있는 미국 그 전투기 다 철수시켜라는 얘기가 좀 나왔거든요. 말을 안 듣는다고 해서. 그러니까 쌍욕 비슷한 분위기였대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안개 속이긴 한데 아무튼 뭐 주식 시황이나 유가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좀 빨리 끝났으면 좀 좋겠습니다. 하려면은 좀 화끈하게 한번 좀 치고 갔든가. 예. 이란이 핵에 대한 포기를 확실하게 하느냐 쉽지 않을 겁니다. 근데 자, 그다음에 이제 테슬라 얘기 가보죠. 로보택시 출시를 국내 2차 전지 주가 급등. 사실 이거는 저는 LNF는 오르는 건 이해를 하겠는데 사실 그 앞전에 이제 에코 계열은 사실 그 테슬라랑 사실 상관이 이렇게 크지는 않거든요. 근데 LNF가 공급하니까 굉장히 좀 올라서 물론 고점에서 많이 내려와서 지금 2차 전지를 고생하시는 투자자분들이 정말 너무 많아서 좀 올라갔으면 바람이긴 한데 일단 로보택시 출시로 인해서 뭐 어떤 뭐 자율주행이나 이런 종목군들도 상당히 좀 시장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분위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제 다음에 뭐가 올라갈까 궁리하던 차에 이제 갖다 붙이기도 좋은 거긴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테슬라 향 이 양극재를 공급하는 데는 LNF 정도다. 예. 그 다음에 우선주가 좋아요. 우리가 보통 시장에서 상승률 뭐 한 달 동안에 코스피 내에서 상승률 몇 위 이런 걸 이제 기사들 같은 거 보면 이제 집계를 하잖아요. 재밌죠? 거기선 다 우선주가 그동안에 좀 빠져 있었어요. 근데 일부러 빼는 거 아니에요? 일부러 빼는 거죠. 그렇죠. 우선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유동성도 좀 적고 맞아요. 약간의 자금 갖고도 이제 급등이 나오기 때문에 근데 최근에 우선주들 흐름이 이제 이 상법 개정과 관련돼서 제일 많이 수혜를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선주들이 지금 상위권에 굉장히 많이 포진해 있는 상황입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되면 또 역시 배당주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질 테니 그 영향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본주하고 괴리도 상당히 중요하죠. 꽤 많아요. 그래서 이게 보통 키 맞추기를 한다고 하는데 막 똑같이 가지는 않을 거고 근데 어느 정도 주가 괴리가 많은 데 같은 경우 좀 따라볼 가능성이 높다 이 기대감도 있고요. 그다음에 증권주 또 가네요. 네, 뭐 지수가 사실 뭐 코로나 이후에 역사적인 수준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증권주가 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 이렇게 좀 볼 수도 있는 그런 그리고 상황입니다. 그거 한다면서요. 이제 거래 시간 더 늘린다면서요. 네. 예, 그 얘기도 좀 잠시 후에 좀 할 수 있으면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첫 번째 다룰 이슈 보겠습니다. 예, 우선주 얘기 조금 더 해보죠. 네. 지배구조 개혁 수혜주로 부상하고 있다 이 말씀이네요. 자, 다음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배구조 개혁과 관련돼서 사실 좀 보면서 따로 설명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길 건 없는 우선주 코스피 강세장에서 주도주로 부상. 네. 고배당 이제 우리가 보통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 중에 나는 시세 차익만 노리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사실 배당은 신경을 안 쓰시는 분들이 사실 제가 봤을 때는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봤을 때. 근데 투자할 때 배당 생각까지 하면서 투자하는 분들은 그렇죠. 사실은 많지 않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근데 정말 이제 거액 자산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은행 이자보다도 뭐 훨씬 나은 수준의 어떤 그 수익을 주기 때문에 배당 투자를 굉장히 염두에 두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배당을 생각을 하고 투자한다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 지금 시중금리가 예금리가 대략 한 2.5에서 3% 사이라고 치면 증권 쪽에 주식할 때는 배당 수익률로 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뭐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좀 저점이었을 때는 뭐 주가 상승과 배당 투자 두 개를 노리는 상황이 이제 될 수가 있는데 지금은 이제 주가 상승과 관련돼서는 좀 약간 부담스러운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주가 이제 시장에서 좀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본주가 많이 올랐으니 외국인들도 사실 두산 같은 경우
또 마찬가지고 과거에 몇 달 전이죠. 굉장히 적은 어떤 지분을 갖고 있었었는데 최근에 지분이 굉장히 좀 많이 늘은 걸 이제 볼 수가 있고요. 단점으로는 뭐 사실 어떤 시세가 그렇게 본주를 이렇게 추종하지는 않을 수도 있다. 그다음에 그럼요. 예, 유동성이 부족하다. 요거 2개 정도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들어갔다 나오려고 하는 분들은 들어가는 건 좋은데 네. 나올 때 못 빠져나올 수 있다 맞습니다. 이 얘기잖아요. 최근에 우선주들이 본주 수익률을 올라가는 넘어서는 경우 굉장히 많은데 그래도 거래량이 굉장히 적은 상태로 이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근데 계속 가져갈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뭐 나쁘지 않을 수도 있는 네, 그런 그렇죠. 거죠. 네. 자, 수익률이 어느 정도 차이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타이거 이제 미래 SS 운영하는 타이거 우선주와 타이거 코스피 이게 이제 ETF 상품인 거죠? 그렇죠. 예. 비교를 했을 때 한 달 수익률, 3개월 수익률, 6개월 수익률 모두 종합을 해봐도 타이거 우선주 ETF가 정말 좀 굉장히 좋은 3개월 수익률은 거의 압도를 할 정도로 그러게요. 상당히 거의, 높은 수익률을 좀 기록을 하고 있는 2배 가까이 상황입니다. 되고 짧을수록 오히려 우선주가 좋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최근 한 달에서 석 달 사이에 그만큼 우선주가 더 많이 올랐다 이 얘기가 되는 거네. 6개월로 따지면 사실 큰 차이가 없긴 합니다만 근데 종류가 엄청 많지 않아요? 그렇죠. 우선주들 보통 한 3가지 종류로 이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우선주도 3가지나 되는구나. 우리가 보통 네. 무슨 써 있는 건 이제 구형 우선주라고 해서 네. 일단 기존에 발행된 우선주입니다. 보통주와 배당금 차이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근데 우리가 신형 우선주라고 해서 우리가 보통 무슨 우비 무슨 우비1 이런 식으로 이제 뒤에 숫자나 이제 이렇게 B자가 이렇게 붙거나 붙은 것은 이제 신형 우선주라고 해서 배당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기존 우선주에 비해서 상당히 좀 유리한 걸 갖고 있는 게 이제 예를 들어서 미래에셋 우선주, 그러니까 미래에셋 본주, 미래에셋 우선주가 있고 미래에셋에 보면 이우선주라는 게 이우가라는 종목이 있어요. 그거는 신형 우선주. 이우는 이제 두 번째 발행된 우선주고요. B자가 붙은 게 이제 신형 우선주라고 B가 해서 붙어야 된다. 그렇죠. 예. 네. 예. 그다음에 또 전환 우선주도 있어요. 전환 우선주는 이제 본주로 전환이 되는 이제 우선주 몇 년 뒤에 본주로 전환되기 약간 위해서 CB 같은 거구나.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이건 우선주가 끝에 전환이라고 써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전환 우선주구나 이렇게 쉽게 판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이제 여러분들 우선주 종류들 이제 보면은 이제 이해되시겠죠? 그다음에 이제 보통적 우선주의 이제 근본적인 차이를 좀 살펴보죠. 나오네요. 그냥 이건 간단하게만 보고 네. 가도록 하겠습니다. 의결권은 입구 없구가 가장 보통적 그쵸? 우선주를 네. 나누는 부분이고 배당금 같은 경우는 보통주는 변동이 가능하고 보장이 안 되긴 합니다만은 물론 우선주도 사실 건너뛰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만 다음에 조금 더 보장을 해주죠. 고정적이고 우선적으로 지급을 한다. 이제 맨 마지막 거는 좀 약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수도 있는데 회사가 만약에 청산을 한다라고 하면은 우선주부터 먼저 청산이 들어간다라는 점, 요거는 좀 상식적으로 그냥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산이 요즘 아까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네. 두산을 한번 보죠. 두산 이 우선주 B 저게 이제 아까 말했던 신형 우선주가 되는 거군요. 네. 빨간색 선이 이제 우선주인데요. 여기 저는 역전된 순간이 주가 흐름이 역전된 부분이 가장 좀 중요한 포인트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보통주가 본주가 더 높은데 네. 이거는 우선주가 확 높네. 네, 이게 이제 역전된 순간이 언제냐면은 대통령 선거 이제 전 대통령 탄핵되고 대통령 선거 일자가 나왔을 때 이번에 그러면 4월 예. 4월 초에 예. 그때 이제 우선주가 본주를 역전을 했거든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상법 개정과 관련돼서 배당주들이 기대감이 이제, 반영이 됐다. 그렇죠. 그 부분이 바로 이제 주가로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드문 케이스인 거죠? 두산 같은 경우는. 그럴 수도 있고 지금 몇 개 이제 지금 모든 우선주들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지주사 관련 우선주들만 움직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산 같은 경우는 올해 기준으로 일단 600%가 넘을 정도로 수익률이 나왔고요. 두산 우선주가 두산 같은 경우도 올해 기준으로 300%가 좀 넘었죠. 두산도 사실은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특히 이제 두산 비지인가요? 역시 저것도 과거 두산전자 엔비디아향 만드는 회사인데 동막 동박 하는 회사인데 그런 것들 때문에 올랐는데 본주도 그렇지만 이건 우선주가 엄청나요.
보여드리려고 맘만 먹으면 10개도 보여드릴 수가 있는데 두산이 가장 좀 수익률이 좀 좋아서 이거 말씀드렸는데 정리를 하면 실질적으로 내가 배당 투자를 받겠다 그러면은 이걸 우리가 이제 괴리율이라고 하잖아요. 이걸 이제 플러스 괴리율이고 마이너스 괴리율을 보이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선주가 본주보다 가격이 아래에 있는 종목군들을 노리시는 게 가장 좋겠죠. 그러면 보통은 본주보다 우선주가 주가가 낮은 거고, 그렇죠? 이런 경우는 드물고. 이거는 우선주로서의 어떤 그 메리트가 없죠. 실질적으로는 배당 투자를 한다라고 합니다. 네. 자, 그러면은 말씀하신 대로 괴리율이 큰 종목들 한번 보죠. 사실 괴리율이 지금 뭐 아이고야. 1000%, 2000% 나는 종목군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종목군들은 대부분 배당을 안 주는 주식들이 그렇게 나와 있고 일단 우리가 좀 알만한 주식들 중에 그러니까 배당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내 한진 쪽에 배당을 받겠다 그러면은 한진 칼을 사는 게 아니라 한진 칼 우선주로 사면은 70% 넘게 싸게 사면서 배당은 똑같이 혹은 더 많이 받을 수 있거든요. 아모레퍼시픽도 지금 굉장히 우선주가 싼 편입니다. 그렇죠. 보면은 한진칼 이게 한진그룹의 지주회사고 아모레퍼시픽 홀딩스도 있고 미래에셋도 그렇고 롯데지주도 그러니까 확실히 지주사 쪽들이 좀 많군요. 롯데지주는 여기는 플러스고 우선주가 본주보다 가격이 더 높습니다. 그러네. 지금 아까 두산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메리트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거죠. 배당을 받으시려면.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떻게 산정을 하냐면 HTS에서 뭐 설정을 통해서 다 볼 수가 있어요. 저도 제가 HTS 작성해서 다 뽑아온 거거든요. 근데 보시면 정말 배당주 투자를 내가 하겠다. 이번에 이제 뭐 상법 개정해서 은행에다 넣는 것보다 훨씬 낫겠다 하시는 분들은 우선주 계율이 높은 종목 중에 그동안에 배당을 좀 꾸준히 했었던 종목군을 선택을 하시면 상당히 좋은 투자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많아 보이지는 않네요. 몇 개 있긴 한데 배당 많이 하는 기업들이 이게 사실 배당하려면 회사가 돈을 좀 벌어야죠. 위에서 이제 큰 순서대로 제가 뽑아온 거기 때문에 좀 밑으로 내려가면 뭐 굉장히 우리가 알 만한 배당 많은 주식들은 그러니까 괴리도 좀 있으면서 괴리율도 한 30-40% 있으면서 원래 뭐 5년, 10년 이상 이렇게 꾸준히 거의 이 회사는 매년 배당을 하는 회사라는 이 회사들을 좀 리스트를 잘 찾아보고 이거 사실은 포털에서 찾아보면 얼추 거의 다 걸립니다.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 저희가 오늘 하이닉스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시총이 어제 200조를 처음으로 돌파를 했습니다. 2011년도에 하이닉스가 SK그룹에 인수되고 나서 14년 정도, 13년 만에 시총이 200조가 됐습니다. 의미가 상당히 좀 있고요. 역시 중요한 거는 수치잖아요. 저는 지수 상승의 최대 1등 공신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시가총액 200조 돌파 상당히 좀 의미가 있습니다. 조금 다음 장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자료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엔비디아 H20 중국 이제 뭐 약간 성능이 떨어지는 가속기긴 합니다만 수출 규제했을 때가 4월달에 이거 갖고 굉장히 급락이 좀 나왔었어요. 네, 맞아요. 그때 시장도 안 좋긴 했습니다만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2분기 실적 전망치를 시장에서 이제 얼마 정도 될 것이다라고 이제 컨센서스가 나왔는데 그거를 지금 넘는 어떤 실적을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증권가 목표가 상향에 36만 원인데요. 해외 IB들이 또 굉장히 요즘에 관심들이 많아요. 자, 그다음에 지금부터 맥쿼리. 한 10만 원 정도 위쪽에 열어둘 수 있는 그런 목표 가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맥쿼리는 90조 돌파한다 영업이. 지금 작년 영업이익이 23조거든요. 하이닉스가 근데 2027년도에는 영업이익이 이제 90조를 돌파를 할 것이다. 지금 이거는 이제 캐파 증설이 안 되면 불가능한 상황인데 그럼요. 지금 청주에 하이닉스가 지금 엄청나게 증설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저기 또 용인도 들어가잖아요. 네, 그래서 한번 기대를 해보. 90조를 돌파한다라고 하면 시가총액 1, 2위가 바뀔 수도 있는 상황이라. 그러면 삼성전자 60조 뭐 이런 얘기 몇 년 전에 했었는데 지금 저렇게 된다면 바뀌죠. 그래서 좀 요즘 SK하이닉스 리레이팅 얘기가 국내보다도 해외 쪽에서 계속 하여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글로벌 순위 한번 보죠. 지금. 이게 왜 지금 유의미하냐면 하이닉스가 그동안에 마이크론 대비해서 시가총액 계속 밑에 있었거든요. 그러면. 실적은 굉장히 좋았지만 마이크론이 지금 2단계 떨어지고 하이닉스가 2단계 올라오면서 10위. 글로벌 반도체 기업 10위를 지금 어제 우리나라의 하이닉스가 기록을 좀 했습니다. 참 보니까요. 엔비디아, 뭐 브로드컴, 여기는 이제 그 팹리스고, ASML 장비, 그다음에 삼성은 IDC, 그러니까 종합 반도체 회사고, AMD도 역시
팹리스고,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장비고, 퀄컴도 팹리스고, AM도 팹리스고, 하이닉스 있고, 하이닉스도 이제 IDC고. 아직은 확실히 삼성이 5위권으로 이제 있긴 한데 네. 하나는 계속 이렇게 좀 다운되고 있는 데고, 하나는 막 지금 막 급부상을 하고 있는 치고 올라가는 데고, 이런 상황이 좀 됩니다. 아까 마이크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요. 마이크론 얘기를 조금 더 들어가 봐야 되겠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좀 네, 봐야 될 것 같고. 하겠습니다. 원래는 하이닉스가 마이크론을 끌고 다녀야 되는데 그동안은 하이닉스가 마이크론을 뒤쫓아 다녔거든요. 주가를 봤을 때. 근데 최근에 가장 좀 유의미 있는 부분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사실 올해 초고점에서 머무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많이 안 올랐네요. 그렇죠. 올라가려고 하다가 고점에서 계속 좀 횡보하고 있는 구간인데 하이닉스랑 마이크론이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보다도 상승률이 높게 나오고 있는 상황은 사실 그렇게 많은 경우는 없었는데 그리고 마이크론 대비해서 하이닉스가 이 주가 흐름이 사실 위에 있었던 적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이제 쫓아다니는데 이번에 이제 마이크론 또 실적 발표가 남아 있고 이번 주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마이크론을 제치고 시가총액이 2단계 올라섰다라는 점 그리고 좀 약간 그동안에 봤을 때 이런 궤를 좀 떠나서 나름대로 좀 독자적인 흐름이 나온다라는 게 상당히 좀 유의미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제 마이크론이랑 비교하신 거고. 결국 이제 메모리 쪽에 물론 이제 넘버 2로 내려오긴 했습니다. 삼성전자랑 비교를 또 해봐야 되겠죠. 네. 실적을 한번 좀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만 최근 5년간 네, 최근 5년간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실적이 어떻게 변했는지 이것만 보면 사실 하이닉스가 더 올라간다라고 하더라도 시장에서 뭐 고평가라는 얘기가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019년도와 작년 24년을 비교를 한 건데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7배가 넘게 늘었습니다. 네. 영업이익 7배가 넘게 늘었고 삼성전자도 좀 늘긴 했는데 한 17% 정도. 이 정도. 그다음에 매출로 봤을 때는 삼성전자가 30% 늘었는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150% 가까이 매출이 늘었다는 점이 상당히 좀 의미가 있습니다. 네. 보세요. 66조 매출에 23조 영업이익이에요. 영업이익 OPM이 이렇게 되면은 거의 한 30%가 30%좀 되는 거죠, 그죠? 네, 30% 조금 더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삼성전자는 300조에 32조니까 10%가 네. 채 안 되는 거고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이게 있는 건데 지금 HBM이 어쨌든 계속해서 수요 지금 계속 쇼티지라고 하는데 HBM은 계속 단가가 지금 HBM4가 HBM3E에 비해서 한 40% 가격이 올라갈 거라는 얘기도 좀 나오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더 영업이익이 근데 여기서 좀 약간 의미 있는 부분은 AMD가 지금 그 AI 가속기가 그 24년도에 6% 정도 점유율이었었는데 올해 상반기에 14%까지 많이 올라왔네요. 근데 삼성전자, HBM은 AMD 쪽으로 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결국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HBM 빨리 그 엔비디아 콜테스트 통과해서 양은 하이닉스에 비해서 현저하게 적더라도 일단 빨리 들어가서 소위 말하는 국제적인 공신력을 얻어야 결국은 이제 하이닉스가 지금 사실은 거의 반 이상 가져가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삼성전자까지 하면 HBM만큼은 대한민국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이런 인식이 좀 더 굳어졌으면 하는 바람도 좀 크게 보면 가져봅니다. 네, 오늘 박 이사님과 함께 코리아 빅샷 살펴봤습니다.